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에서 매년 열리는 신년 음악회는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데요. 꼭 그곳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도 새해가 되면 빈에서 음악단들이 찾아와 내한 공연을 펼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게 빈 소년 합창단인데요. 올해는 이 빈 소년 합창단을 이끌고 한국인 엄마가 함께 왔습니다. 500년이 넘는 빈 소년 합창단 역사상 첫 여성 지휘자 김보미 씨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처음으로 지금 내한 공연을 하신 거잖아요, 지휘자님께서는. 공연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되게 아이들도 설레이고 저도 설레이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준비를 했어요. 또 마에스트로라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왠지 좀 굉장히 권위적일 것 같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런 느낌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를 하게끔 만들었을 때 내가 앞에서 그거를 이렇게 다듬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엉덩이를 살살살살 이렇게 잘. 혹시 노래를 부탁드리면 제 노래요? 네. 내 고향 남쪽 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 선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반가워요. 오늘 저희가 만나 뵙고 있는 분은 빈소년 합창단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휘자 김보미 선생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빈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빈에서 독일에서 공부 마치고 빈으로 지금 간 지는 벌써 이제 6년 좀 넘고 이제 7년 가까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빈소년 합창단을 이끌고 신년 음악회 투어차 한국에 오신 거예요. 예, 맞아요. 투어를 하는 한 중간에 네. 또 이렇게 어렵사리 짬을 내서 뵙게 됐는데 처음으로 지금 내한 공연을 하신 거잖아요, 지휘자님께서는. 저희가 진짜 공연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되게 아이들도 설레이고 저도 설레이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정말 준비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또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나라에 가니까 좀 더 호기심이 더 많아하고 더 설레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와서 지금 3번의 공연을 마쳤어요. 구리가 첫 공연이었고 예술의 전당에서 토요일, 일요일 지난 주말에 2번 공연을 했는데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갖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등을 쥐고 관객들은 저의 등만 보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 느껴지는 그 기운과 그 응원이 다 전달이 저한테 느껴져요. 다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나 신이 나고 저 안 그래도 좀 되게 좀 열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더 신이 나서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빈소년 합창단이 한국에 오면 큰 화제가 되고 또 이번에는 지휘자 선생님 덕분에 더 크게 화제가 돼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또 응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언제부터 빈소년 합창단이랑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제가 빈소년 합창단에 들어간 건 2012년 9월이에요. 지휘를 가르쳐 주시던 음대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도 이제 빈소년 합창단 출신이신데요. 빈소년 합창단에서 지휘자를 찾고 있다. 네. 근데 당신이 보실 때는 그 자리가 너한테 아주 적임일 거라고 사람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또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는 거 다 잘하고 하니까 자기가 볼 때는 아주 적임인 자인 것 같다고 한번 응모를 해보라고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게 됐죠. 그래갖고 이틀 동안의 서머 캠프 오디션을 거쳐서 지휘자로서의 오디션인 거죠. 그 오디션이 되게 재밌고 아주 그 유럽인들의 합리적인 그 생활 방식을 보여준 아주 단편적인 사례였는데요.
한 이틀 정도 애들이 뭐 여름 동안 머무는 썸머 캠프에 이틀 정도 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으니까 짐을 싸갖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배낭을 메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오디션을 이렇게 보나. 예. 그러고서 참 의아해하면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알고 싶었던 것인즉슨 내가 얼마나 아이들과 같이 잘 어울리는지, 또 아이들은 나를 얼마나 잘 따르고 하는지. 그러니까 음악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요. 예, 일단 그게 돼야 음악성을 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아이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연습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좋다 하고 프레지던트도 좋다 하고 해서 뽑힌 거예요. 예. 굉장히 한국에서 자라고 교육받으신 분으로서는 좀 특이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럼요. 과정이었어요. 예, 너무너무 특이하고 진짜 이 사람들은 일할 사람을 뽑는구나. 그걸 너무 절실하게 느꼈었어요. 그때. 빈소년 합창단이 매년 오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건 거의 모르고 네네. 그냥 무대 위에서 그렇죠. 노래 부르는 모습 보는 가잖아요. 왜 흔히 아시는 걸로 뭐 천사의 뭐 네, 소리 뭐 천사의 근데 마음.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예, 무대 위에서는 딱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으로. 예, 음악가이지만 놀 때는 뭐 아이들이랑 다 똑같고요. 제가 이제 그 빈소년 합창단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빈소년 합창단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은 1년에 100명 정도 돼요. 그 100명을 4개의 반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그 4개 반이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컴포니스트 이름들을 딴 거예요. 그래서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루크너, 하이든 이렇게 4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은 11살부터 14살까지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그 정도 나이 또래 되는 아이들 100명이 4개의 반으로 흩어져서 이제 전 세계를 돌면서 연주를 하죠. 1년에 350회가 넘는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공부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학교와 학교도 같이 저희가 있는 사립학교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같이 먹고 자고 기숙사가 붙어 있고 그래서 합창단, 학교 그리고 기숙사가 같이 운영이 되는 큰 아주 그렇구나.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네, 네. 보통 저희는 3학기로 나뉘어지는데 2학기는 비엔나에서 공부하는 학기 그리고 한 학기는 무조건 해외 투어만 가는 학기. 공연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차르트 반 같은 경우는 이번 학기에 저희는 9월 달이 학기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는 비엔나에 있으면서 공부하면서 비엔나에 있는 모든 이제 음악 활동을 공연 이런 거를 소화를 해내고 이번 1월부터 3월까지는 외국만 돌아다니는 학기. 그러고 이제 4월부터는 다시 비엔나에 있는 학기. 그리고 여름 방학에는 한 달 동안 합숙 훈련. 그러고 한 달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들이랑 쉬고 9월 달부터 다시 학기 시작. 그러면 사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스케줄이 빡빡한 빡빡해요. 스케줄이겠어요. 빡빡해요. 예. 기숙학교 공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더 있고. 커지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빡빡한 스케줄을 아이들이 견뎌낼 수 있는 거는 음악이에요.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와서 네.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 오면은 견뎌내기가 너무 힘든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힘든 스케줄이지만 그런 음악을 좋아하고 또 나와 이렇게 같이 하는 그 음악에서 나오는 그 힘과 그 매력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큰 힘든 과정도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이들이랑 같이 지내셔서 그런지 진짜 표정이 막 되게 해맑으십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즐겁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하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독일 말로 하면 카펠마이스터라는 직업인데요. 그 말은 뭐냐면 음악을 관장한다는 의미예요. 지휘가 아니라 음악을 관장하는. 예. 그래서 단지 지휘의 테크닉이나 뭐 이렇게 잘 듣고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제 음악을 제가 피아노를 치고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내가 호흡을 하고
이런 게 아이들에게 다 전달이 돼서 관객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장을 딱 하고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예, 근데 다행히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또 사람과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는 김보미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너무 좋아요. 빈소년 합창단의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유산인데, 오스트리아의 유산인데 거기에 한국인 지휘자가 가서 활동을 한다는 거나 문화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편견, 선입견 그런 거는 전혀 없으셨어요? 예, 다행히 저 바로 이제 위에서 이제 해주시는 프레지던트 선생님께 여쭤봤었어요. 예, 보시다시피 여자고 예, 아시아에서 온 여자인데 너네 비즈니스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은 난 아예 오디션에 응하지 않겠다. 잘 생각해보라고. 그랬더니 다행히 너무 오픈마인드셔요 제 보스가. 실력만 인정이 되면은 자기는 얼굴 색깔 반대하지 않겠다고, 그 얼굴색 성별 자기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한국인 여성이 빈소년 합창단에 일을 내신 거네요. 지금도 내고 계신 거고 네. 스스로 자부심도 대단하실 것 같은데요. 예, 자부심 있어요. 특히 언제 그거를 확실하게 느꼈냐면은요. 저희가 일요일마다 그 왕실 예배당에 가서 미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전통이에요. 몇백 년 된 전통. 가면은 100% 남자고 저만 혼자 여자예요. 그 많은 음악가들 그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처음에 그 미사를 하러 갔는데 야, 내가 혼자 여자가 여기서 그 동양 여자가 네. 튀어도 너무 튀는 거죠. 혼자만 너무 튀니까 참 처음에는 조금 구분이 적응이 안 되다가도 이제는 그게 즐겨요. 이제 예,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이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좀 즐겁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잘하고 싶은 좀 예, 그런 것도 생기고. 예. 이렇게 실력 있는 연주자들 가운데 지휘자가 궁극적인 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덜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마에스트로라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왠지 좀 굉장히 권위적일 것 같고 그런 느낌도 사실은 들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런 느낌보다는 코디네이터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고 네,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예,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내 음악으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겠다가 아니라요. 각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을 때 내가 그거를 얼만큼 밸런스를 얼만큼 잘 맞춰준다. 저는 그 역할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100%를 동기유발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죠. 엉덩이를 살살살살 이렇게 잘 이렇게 도닥도닥 해줘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를 하게끔 만들었을 때 내가 앞에서 그거를 이렇게 다듬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글쎄요, 뭐 거기에도 뭐 여러 가지 스킬이 있기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기는 해요. 음악적으로든 뭐 아니면은 뭐 언어적으로든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술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글쎄요, 그거는 관심이에요, 관심. 저는 아이들의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 학교에서의 생활, 저희 반 22명인데요.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럼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무슨 뭐 돌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내가 봤을 때 저거는 타당치 않은 행동인데 애가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이에 관한 전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다니까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해요. 그 아이를 모르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가를 가끔씩 섬찟 놀라요. 네. 내가 물론 아이들에게 음악적인 선배가 돼야 되지만 그거에 앞서서 인생을 한 20년 더 많이 산 사람으로서
앞에서 좋은 본보기가 돼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변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더 정신 차리고 더 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죠. 요즘에 보면 여성 지휘자들이 조금씩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과 지휘라는 거는 또 어떤 연관성을 가질까요? 예, 남성들이 없는 여성 지휘자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까지 지휘는 남성의 전유물처럼 사실 예, 여겨졌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실력이고요. 그거는 뭐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근데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사회가 점점 변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예, 그 전이라고 뭐 이렇게 실력 있는 여자분들이 없으셨겠어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회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가 이제 성별을 따지지 않는 네. 예,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고 동양 여자가 그런 예, 상징성이 있는 곳에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일단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여자를 뽑아 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뭐냐면 꼼꼼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자상함. 근데 예, 그게 일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그 두 부분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적으로도 더 꼼꼼하게 예, 하고 마음적으로도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인으로서도 그렇고 여성으로서도 그렇고 진짜 잘하셔야 될 이유가 충분하네요. 그런 부담은 너무 긍정적인 부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진짜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솔직히 아이들 몇 명 통솔하는 것만도 얼마나 힘들 텐데 그걸 매일같이 부대끼면서 지내셔야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원래 그렇게 긍정적이신 거예요, 원래? 예, 그렇죠. 긍정적인 편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에너지가 막 나와요, 속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으셨나요? 저 이제 어렸을 때 피아노를 시작하면서 피아노를 잘 쳤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한테 몇 번 얘기하고 음악 선생님도 보면 음대 가지 왜 인문계 그 공부하냐고 인문계 네, 수능을 네, 준비하냐고 그러셨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냥 음악은 취미로 해라 해서 공부했어요. 음악 안 하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세종대학교 호텔 관광 경영학과 들어갔는데 1학년 지나고 2학년 1학기 때 음악을 안 하면 정말 나중에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냥 딱 접었어요. 하시던 자퇴하고 거를. 예, 자퇴하고 부모님께 저를 반년 서포트 해주시면 반년 열심히 음대 준비해서 음대 가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때 대학교 다닐 때도 너무 이제 뭐 대학 생활 너무 재밌잖아요. 한국은 이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주변 이렇게 뭐 캠퍼스 생활 뭐 이런 거 해서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즐거웠어요. 음악을 단순히 치고 테크닉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공부하는 거. 이게 왜 모차르트가 이렇게 작곡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은 뭐였었는지, 화성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것은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지, 그런 걸 음악을 공부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독일로 간 거고요. 어딘가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하지 않고 사신다라고. 네네. 왜냐면 빈 소년 합창단의 지휘자도 계획해서 된 게 아닌 것처럼.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계획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예, 제가 그렇게, 이런 부분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내가 잘할 수 있다 싶은 그건 곧바로 실천으로 옮기죠, 저는. 근데 뭐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포부가 더 있으세요? 네. 이런 질문 받으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시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예.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도 꼭 여쭤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가슴이 뛰는 일을 하는
하면은 행복하고 에너지가 나와요, 속에서. 그거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있겠죠? 예, 제가 세종대학교를 그만두고 그 음대를 간다고 처음에 했을 때는 뭐 한 일주일에 뭐 돈이 얼마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 뭐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그때는 음대를 가려고 마음을 안 먹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하지 않고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마음이 예. 나중에 후회할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변 안 보고 그냥 마음의 소리를 듣고 네, 따라가신 거예요. 했어요. 예.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인터뷰 선물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선물을 이야기로 벌써 메시지로 전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받았던 가장 큰 선물,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내가 남겨주고 가고 싶은 그런 선물에 대해서 네. 여쭤본다면 그게 선물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건강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건강. 근데 그 건강에는 물론 육체적인 건강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건강. 건강해야지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저는 건강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거는 좀 남겨주고 싶어 또는 전해주고 싶어 이런 선물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좀 자극적인 어떤 동기부여가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때까지 너무 짧은 인생, 너무 짧은 인생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조금 자극이 되고 조금이라도 바꿔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족적을 꾸준히 남겨가셔야겠어요. 순간순간이 행복하면 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죠. 예, 순간순간이. 혹시 노래를 부탁드리면 제 노래요? 네. 어떤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을까?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저는 이게 한국 가곡, 이제 저는 서양 음악을 하니까는요. 이 한국 가곡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가사의 그 절실함이라든지 네네. 어떤 그 멜로디의 그 서정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러니까는 우리 시대 때는 음악 교육이 너무 서양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던 게, 근데 요즘에는 또 국악 이런 쪽도 굉장히 가곡 이런 쪽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독일에 처음 가서 제가 내 고향이라는 그 가사를 처음 그 마음으로 읽었다니까는요. 가사가 그 한 구절이 정말 마음속으로 와닿아요. 그걸 처음 느꼈었어요. 그래서 가곡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한 시가 또 있을까. 물론 그때는 또 제가 또 타지에 있었으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그 노래를 가끔씩 많이 불렀었어요. 혼자서 독일에 있었을 때. 예. 제가 좀 눈물이 많아요. 예, 그러다가 또 잘 웃어요. 예, 그래서 괜찮아요. 그 노래를 앞에만 조금 불러볼까요? 네, 좋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진짜. 목소리 상태가 안 좋은데. 예, 지금은 그래도 최선을 독일에 다해서. 있다는- 좋아요. 예.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네, 꿈엔 들리지요. 그렇게 정답게 놀던 친구들, 잊을 수 없는 내 고향. 그럼 지휘자님의 가슴 속에는 그 오스트리아 빈에 계시던 네, 또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시든 그쵸? 항상 그 고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앞으로 빈 소년 합창단이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문화사절이라고 하셨고 또 그 안에서 중책을 맡고 계시지만 네네.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지금 노래를 불러주셨던 그런 정서와 또 우리들만의 좋은 것 네네. 그런 것도 많이 전해주시는
그런 사절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도 이제 열심히 더 노력해야죠. 예. 앞으로 빈소년 합창단을 볼 때는 예전과는 좀 더 다른 네. 또 그런 애정과 성원하는 마음과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도 소식 자주 전해주실 거죠? 예, 그럴게요. 네. 예. 이 다음에 오면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네, 되길 네. 바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